자, 1편 근제보험의 3절이죠. 1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시다가 1편의 1절, 2절은 한두 번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울 거는 3절이다. 그러니까 근제보험하면 1편, 2편은 한두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는 다 3편에서 나오니까 3편만 여러분이 10회, 15덕 반복하시면 근제보험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7, 8월 달에 가서 1편, 2편 우리가 10점짜리 나올 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돼요. 1페이지부터 책 끝에까지를 똑같이 10회 공부한다. 그러면 집중과 선택이 안 되죠. 사례 문제도 풀어주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물론 시간이 많아서 하루에 나 10시간, 12시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없지만 특히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신 분, 보험회사에 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1편 중에서 1, 2편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되셨으면 지금은 암기할 내용은 3편밖에 없어요. 3편은 10회도 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선택과 집중이 될 겁니다. 그만큼 1편의 근제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다? 우리가 급여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근제보험의 일시보상과 산재보험의 상병력연금 잘 보세요. 자, 근제보험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나는 아무 과실이 없는데 지가 현장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지금 지가 미끄러져서 떨어졌다는 거죠. 사용자가 무과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지마비 되었으니까 평생 치료해줘라. 그러면 만약에 근제보험에 안 드는 친구라면 근제보험이 안 들었더라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한테 보상 청구하겠죠. 근데 내 잘못도 없는데 평생 해서 내 사업체 나는 손들고 나가야 된다. 이런 사업자한테 너무 무리한 거죠. 사용자한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해 주면서 피용자를 평생 책임져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명, 3명 놓고 있는 사람은 사업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외주로 도망가야 되지. 왜? 재산이 있으면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산재는 다르죠. 자, 산재는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휴업손해를 주죠. 근데 2년이 지나도 계속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치료는 계속 해주면서 휴업손해보다 더 많은 질병 연금을 주면서 치료를 해주겠다는 개념. 그럼 피해자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는 1급, 2급, 3급밖에 없어요. 4급은 휴업손해보다 더 작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재에서 상병보상연금제라고 하는 것은 휴업손해를 연금으로 주면서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치료는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근제보험의 일시보상을 하는 것은 치료를 계속 하는데 2년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치료를 종결하는 거죠. 종결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여기까지만 책임지겠다. 그럼 여기는 사업자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주겠냐? 장애 1급을 주고 그냥 종결해버리겠다. 그러면 일시보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용자를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은 피해자를 위한 거죠. 여기는 사업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억울합니다. 저 치료 더 해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책임지고 너 치료하면 네 개인 돈으로 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대신 1급 장애는 주겠다. 이런 얘기죠. 1급 장애를 주고 치료를 우리가 종결시키겠다. 사업자를 위한 제도야. 그러니까 사업자가 지는 책임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근제보험에서 주니까 근제보험에서 똑같이 일시담보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있으면 1급 장애 보험금 주고 나서 치료를 종결시키는 제도, 이거를 우리가 일시보상이다. 자, 산재보상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유족급여를 보겠습니다. 자, 근제라는 것은 국내 근제하고 해외 근제하고 선언 근제를 다 합쳐서 그러죠. 자, 이거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누가 운영해요? 국가가 운영하니까, 자, 유족연금 대상이 되면 유족연금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는데 일시금 청구하면 안 줘요. 대신 2분의 1을 연금으로 받고, 일시금으로 받고, 2분의 1을 연금으로 받을래? 올 연금으로 받을래? 이것만 선택해야 돼요.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때는 일시금 신청은 못해요. 그런데 개인 기업한테 또는 개인 사업자한테 우리가 모든 사업자가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선주가 선주보험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주보험 강제보험이지만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한테 평생 연금 줘라. 이것도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제 근로기준법이나 근제보험에는 무슨 제도가 없어요? 유족 연금 제도가 없고 일시금 제도밖에 없어요.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때는 유족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유족연금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이게 산재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근제보험보다 산재보험을 들려고 하는 이유가 연금제도 때문에 그래요. 연금제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봅시다. 자, 근제보험은, 자, 국내거나 해외 근제나 선원 근제는 유족 일시금 제도밖에 없다. 연금 제도가 없다. 산재는 유족 일시금과 유족 연금 제도가 있는데, 연금 수급권자가 있을 때는 연금밖에 청구 못하고,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때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유족 일시금은 보시면, 자, 보십니다. 산재하고 선원근제는 1,300일이에요. 근데 근제는 1,000만 원, 1,001분이에요. 그죠? 따라서 뭘 확장하면 재해담보특약을 확장해주면 1,300이 되는데, 해외근제는 재확전담보특약이 강제보험이니까 합치면 이게 1,300일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근제는 1,001문만 줬다는 거죠. 그런데 딱 선언에서는 이게 있어요. 자, 써봅시다. 자, 조건이, 선언이, 자, 행방불명 됐는데, 해상에서 행방불명이에요. 육상에서 행방불명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이라크에 정박을 했는데, 이제 시장 보러 가야 또 이제 선언 들을 때 밤에 또 다 해줄까? 시장 보러 갔는데 행방불명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사체로 찾은 거예요. 이거는 선상에서 행방불명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선상에서 행방불명이 아닐 때 한번 보죠.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종 신고하면 이 사람 찾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못 찾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행방불명으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난을 당해서 같이 조난을 당해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한 달 만에 인정사망이라는 걸 해줘요. 근데 선상에서 혼자 실종돼 버렸어요. 그럴 때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망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사망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유족들은 뭐 먹고 살겠냐는 거죠. 못 먹고 살겠죠. 왜? 이 가장이 돈을 벌어다 줬고 나머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플러스해서 이거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야. 치료를 하다가 한 5개월 치료하다가 죽었다 이거죠. 그럼 5개월 동안에 치료비도 주고 휴업소는 주죠. 그 다음에 유족연금을 줄 때 휴업소를 빼고 줘요? 아니면 안 빼고 줘요? 안 빼고 주죠. 마찬가지로 안 빼고 이거 주고 유족연금을 따로 주겠다. 이게 뭐냐 이거죠. 보겠죠. 자, 해서 설명드리면 상평일통이라는 거죠. 자, 외우기가 힘들어서 제가 3.1절 평화통일이라고 썼는데 3개월간은 평균임금 더하기 1개월간은 통상임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사망이 인정이 되면 이 금액을 빼지 않고 유족급여를 따로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선언근제에서의 특징이죠. 그래서 선언근제 특징 두 개가 있어요. 휴업소 내에서 통상임금 준다. 선상에서 실종할 때 3.1절 평화통일이다. 그래서 3은 평균임금, 1은 통상임금 이렇게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지금 요 한 표나 표로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이 한 표만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시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다 이해하셨다면 마지막에는 이것만 공부하고 책상에 붙여놓고 근제보험 제일 앞에다 붙여놓고 근제보험 1절, 2절, 3절의 총 망난 금액이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를 외우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